저는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조정이 나와야 될 곳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불리시한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비트코인 1억이 제 느낌에는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내로 1억이 되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6시 22분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보다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오늘 부동산 생기초 강의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부동산 생기초 수업은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동산 전반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동산 생기초 수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업이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첫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동산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좀 쉬는 시간이죠. 쉬는 시간이고 뭐 조정이 딱히 뭐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정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오른 건 이만큼인데 조정은 382까지도 거의 조정을 안 받았죠. 여기에서 살짝 쭉 내려가면서 뭐 좀 조정이 있긴 했는데 이걸 조정으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딱히 조정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요럴 때나 좀 조정이 한 번쯤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여기 보시면은 고점이 계속해서 이게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죠. 70 넘었다가 RSI가 그다음에 계속 고점은 더 상승하는데 RSI는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1시간봉 더블 상다가 걸린 거죠. 그 다음에는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글쎄요, 이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좀 그냥 숨고르기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면 그때 올라가면 되게 좀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정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저는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야 될 곳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는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리시한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63K에서 한 64K 정도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다 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요렇게 숨고르기만 하고 가격이 안 빠지고 있으면 다시 재차 한번 크게 쏠 수도 있겠다. 7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만 달러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뭐 한 5%도 안 남았거든요. 7만 달러가 10월 내에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새 차트를 보다 보면 왜 안 빠지지? 제 머릿속에는 왜 안 빠지지? 하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어요. 다시 좀 갈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조정받으면서, 김프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김프가 뭐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김프가 한 마이너스 0.4% 정도, 김프가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환율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70원까지 올라갔네요. 환율이 연일 계속 오르고 있군요.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오르면 뭐 좋은 거긴 하죠. 이때 뭐 비컷을 했을 때 좀 빠졌다가 뭐 한은도 같이 금리 낮췄잖아요. 한국도 금리를 같이 낮췄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더 높아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요새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고 우리나라는 경제가 좀 메롱이죠. 좀 많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 저는 뭐 자영업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이 실물 경기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물가는 되게 비싼데 경기가 좋다는 생각은 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기는 되게 별로 안 좋다.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 채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계신 분들이 채널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 보면 미국도 실물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 그 뭐 일자리 구하기도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미국의 뭐 실제 경기까지는 체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한국에 비해서 매크로적인 지표는 미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환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팩트만 봐요. 지금은 좀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다. 요게 좀 보입니다. 테더 가격이 그래서 좀 오르고 있죠. 만약에 11월에 금리를 사실 인하해야 되는데 인하를 안 하면 동결로 간다. 그러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그럼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니까 힘을 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동결하는 건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네. 11월 FOMC 언젠지 좀 볼게요. 네, CME 페드와치 보면 여기에서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정확하거든요.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뭐 틀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점차 이게 동결 쪽의 무게가 점점 실리고 있거든요. 좀 무섭네요. 네, 11월 7일이네요. 이거 무서운데.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틀 후에 결과 나오고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또 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동결이 뭐 그렇게 적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결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뭐 한 달 전에 동결이 한 20%, 일주일 전에도 한 16%. 하여튼 뭐 별로 안 높았죠. 10% 안팎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동결이 너무 높아졌어요, 갑자기. 동결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25bp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아직까지는 25bp 인하가 더 높기는 한데 이게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치솟으면서 동결 막 이렇게 나올까봐 약간 걱정이 됩니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7일이면 3주도 안 남았네요. 뭐 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2주일 후에 많은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미 대선이죠. 미국 시각 기준으로 11월 5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11월 6일쯤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는 한 11월 6일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가 11월 7일 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 대선에서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네, 당선 가능성이 지금 유의미한 격차로 해리스를 이기고 있습니다. 뭐 그 덕에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중인 것 같기도 해요. 트럼프가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동결될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동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뭐 연준에서 또 동결시켰다가 뭐 지표 안 좋게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인플레 우려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뭐 CPI 되게 잘 잡히고 있거든요. 2.4%인가 뭐까지 이렇게 내려왔고 충분히 인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하긴 하네요. 네. 하여튼 25bp 인하라도 네, 꼭 했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일단 한번 멈췄다가 가면 그 속도감이 계속 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계속 꾸준히 좀 금리가 낮아졌으면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그 예측치 좀 볼게요. 구글에다가 이게 폴리마켓을 치면 이렇게 2024 일렉션 포캐스트 뷰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면은 되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죠. 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네요. 어저께만 해도
뭐 54, 44,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좀 20% 넘게 좀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좀 많이 남았잖아요. 대선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막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를 뒤집을 만한 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격전지죠. 네, 스윙 스테이트.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리스가 명백하게 이기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됐죠? 그냥 다들 아시다시피 경합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의 텃밭 당연히 트럼프 찍겠죠. 민주당의 텃밭 당연히 해리스 찍을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경합주들 스윙 스테이츠가 경합주란 뜻인데 비등비등한 요런 주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펜실베니아하고 위스콘신 요 두 개만 따내면 트럼프가 이길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갑자기 네 뒤집어졌어요. 펜실베니아 트럼프 이기고 있죠. 네, 위스콘신 트럼프가 이기고 있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팩트죠. 네, 예측치가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완전 장악한 수준이고 59% 비등비등했거든요. 51대 49 뭐 요 정도로 비슷비슷했는데 지금은 뭐 명백하게 좀 격차가 나는 것 같아요.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이기고 있었죠, 계속 이기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뒤집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죠? 뭐 이게 되게 트럼프 형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상남자 트럼프 형님이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제가 늘 모르겠다, 반반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 정도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55대 45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이제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도 미 대선 직후에 되게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많이 오르고 해리스가 되면 뭐 적당히 꾸준히 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정도 분위기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뭐 반반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 선은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확실히 좀 우위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네, 좋은 거죠.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좋은데 정치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국방비 부담 측면에서나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까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에는 네,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대선이 1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18일 후에 주사위가 던져지면 누가 당선이 될지 같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뭐 테더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테더 가격이 오르면 한국의 업비트 가격은 더 많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때는 그 테더 가격이 되게 별로 안 비쌌잖아요. 역푸가 되게 세게 껴가지고 마이너스 1%까지는 잘 역푸가 안 끼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더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역푸가 끼고 그게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김푸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업비트 가격으로 현재 9,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9,200만 원도 넘었었어요. 네, 그저께 저녁 때쯤이네요. 그저께 저녁에는 9,200도 넘었었고 지금도 9,100만 원 중반대 정도 되고 있죠. 이제 비트코인 1억이 제 느낌에는 네,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만 한 달 내로 1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3월 달에 1억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고 싶다면 뭐 조금 사는 거는 괜찮지만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거는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1억이 넘어갔을 때 매수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몰빵하거나 하면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내년까지 2025년에 만약에 고점이 온다면 저는 뭐 한 2억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3억까지도 보는데 3억 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에 제일 싸게 샀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2천만 원 근처에서도 꽤 샀어요. 뭐 2,300 수준까지 평단이 2,300이었거든요. 작년까지 제 평단이. 그 다음에 추가로 매수해서 평단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아무튼 제 평단이 뭐 2천만 원 초반대였는데 만약에 2천만 원에 샀는데 3억까지 갔다고 치면 15배 상승한 거잖아요. 3년 만에. 글쎄요. 이렇게까지 오르나? 솔직히 저는 좀 생각하기가 어렵고, 한 6, 7배 정도 수준? 네,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 정도 수준에 샀다 하면, 한 2억 정도 되면은 한 8배 수준이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요 정도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025년, 이것도 뭐 그냥 재미 삼아서, 좀 장기적인 뷰를 좀 말씀드리면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1도 없어요. 보시면 2021년하고 저는 2025년이 되게 비슷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월달, 5월달에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한국 가격으로 8천만 원이 이때 넘어갔죠. 그리고 이때 붓다빈 맞고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제가 이때도 비트코인을 좀 매수했었거든요. 못 모르고 샀죠. 초보일 때. 지금 같으면 이럴 때 절대 안 삽니다. 네, 아무튼 초보일 때 못 모를 때 샀는데 이때 좀 수익이 꽤 있었어요. 네, 이때 좀 솔라나하고 비트코인을 좀 투자했었는데 이때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좀 코인에 좀 빠졌죠. 코인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면서 좀 빠졌죠. 고점이 이때 8천 몇백만 원 됐어요. 이때 다시 8천만 원 넘어서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빠졌죠. 네, 8천 찍은 다음에 이때 한 2천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뭐 한 네토막 났죠. 한 75% 이상, 78%인가 하락이 있었어요. 저는 요거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2025년 1월까지는 1월 한 초중반까지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년 1월이나 올해 뭐 12월쯤에 한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뭐 12월 제 생각엔 뭐 한 1월쯤에 돌파한 다음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큰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5년 1월쯤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확인해 보려고요. 하여튼 25년에는 요 정도 하락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10만 달러 하던 게 뭐 7만, 8만 가니까 뭐 다들 패닉에 빠지겠죠. 그때쯤부터 정말 본격적인 상승이 또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7만 5천까지 빠졌다가 15만 달러 가면은 2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1월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타나고 한 3, 4월까지 한 4월 정도 보고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또 한 100% 정도 상승하고 좀 꼭지점을 하나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말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요때처럼 요때도 붓다빈 맞으면서 엄청 큰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4월이나 6월 2분기죠. 2분기에는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고 3분기 때에는 요 고점을 살짝 넘기면서 또 다시 좀 신고점을 갱신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분기에. 그 다음부터 이제 2026년은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네, 계속. ETF가 이제 승인돼서 이런 하락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진짜 엄청 빠질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요때 대부분을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건 뭐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요것만 바라보면 또 너무 힘드니까 물론 다 팔진 않을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 와이프랑 제 거 합쳐서 한 3개는 한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3개면 저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뭐 한 20년 후에는 그거면 충분히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3개가 아니라 뭐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강남 아파트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세워본 거죠. 뭐 이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이대로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20년부터 22년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렸던 뭐 시나리오일 뿐이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난 대선이 있었을 그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대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10월 18일이니까 여기쯤이죠. 여기쯤에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도 돼요. 그래도 한번 좀 조정 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조정을 줘야 제가 또 진입할 자리를 찾으니까 한 번쯤 좀 조정을 주고 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좀 조정을 안 주네요. 뭐 개미들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뭐 그래서 조정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때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가장 좋은 자리였죠. 네, 제가 밤새고 트레이딩했던 요 자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마지막 탑승 기회였는지도 모르죠. 네, 저는 이미 다 익절했습니다. 한 64,000쯤에서 한 요쯤에서 다 익절했어요. 이렇게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고 68,000까지 가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 예상보다 더 불리시해요. 저는 이만큼 올라갈 걸로 예상하면 실제로는 이만큼 올라갔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조정이 거의 없은 뭐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힘이 너무 좋아요. 네, 비트코인이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럴 때 보통 불장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런 기분을 언제 느꼈었냐면 요때 많이 느꼈어요. 요때 작년 이맘때네요. 딱 요때부터 쭉 상승했잖아요. 조정이 나오겠지 하는데 조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아니 조정이 나오겠지 물론 약간 조정받긴 했는데 정말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요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요때는 조금 많이 조정받았는데 여기 전까지 작년 말에 이런 기분이 상당히 비슷한 기분이었거든요. 비트코인은 4분기에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날짜도 비슷하네요. 16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큰 상승 나온 게 블랙락에서 ETF 신청했다. 그 얘기했을 때 이렇게 엄청 올랐었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왔다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조정이 나오기는커녕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라이징 웨지 패턴이거든요. 라이징 웨지는 보통 이렇게 하방으로 돌파가 나오는 게 보통인데 하방이 아니라 여기서 상방 돌파를 했어요. 이때도 되게 놀랐죠. 그래서 이제 큰 조정이 나오겠지 하는데 ETF 승인 때문에 또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그냥 쭉 갔거든요. 1월까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이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1월 달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보통 연말까지 이렇게 4분기에 강하니까 4분기부터 1월 초까지 쭉 오르다가 1월에 조정 나왔을 때가 많았어요. 계절적 이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큼 올랐냐면 한 80%가 올랐네요.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죠. 3개월 동안 80%.
요 정도 오르면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9,100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80%가 오른다고 치면 대략 한 1억 6천 정도 되거든요. 와, 이거 뭐 상당히 불리시한데, 그래 저는 내년 1월까지 1월 초까지 한 10만 달러 정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10만 달러 찍먹하거나 10만 달러 살짝 못 미쳤다 빠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렇게까지 불리시한 느낌 속에서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 뭐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요때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때 뭐 나스닥도 되게 열심히 올랐고, 지금 나스닥도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오늘 약간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역사상 최고점이 이제 겨우 300포인트 남았거든요. 한 2% 정도만 오르면, 역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 같아요. 나스닥도 이제 최고점이 얼마 안 남았고, 비트코인은 네, 최고점까지는 꽤 남았죠. 7만 달러까지는 이제 5%도 안 남았거든요. 충분히 머지않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역사적으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2주 정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1차 과제, 2차 과제 다 뭐 완수해냈죠. 네, 비트코인 힘이 워낙 좋아서 제가 생각했던 64,000 1차 과제 돌파했고요. 66,000 2차 과제 돌파했습니다. 이제 뭐 세 번째 숙제가 남았죠. 7만 돌파하고 네 번째 숙제는 74,000 달러까지 돌파하면 이제는 뭐 상방이 완전히 열리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11월 달, 12월 달에 좀 크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 1월까지는 저는 뭐 상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블랙락 어저께 ETF 들어온 걸 안 봤네요. 이야, ETF 자금 요새 미쳤네요. 네. 현물 ETF 자금이 여기까지 제가 10억 달러 들어왔다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4일 동안 한 15억 달러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쳤네. 그럼 거의 2조 들어온 거네, 2조? 네, 비트코인 시장에 한 2조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피디님 이것도 좀 같이 좀 어떻게 좀 넣어주세요. 네. ETF 자금도 지금 유입이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